자, 인생 강사 이지환. 자, 지금부터 이지환의 10분 맞짱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결론 이렇게 딱 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들의 범죄,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떠올려요. 우리 같은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아닐 거니까 그냥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이코다. 그리고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사이코까지는 아니어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병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는 전혀 그게 납득도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러나 인생 강사 이지환,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노하는 대한민국,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언제나 살인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살인자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살인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여러분도 예외 아닐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부터 우선 이렇게 빡!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위의 사람 인생연구소, 길위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환입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런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라이들의 전성시대라고 제가 시리즈를 한 3편 정도를 그 전에 연재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또 어떻게 보면 이 또라이들의 전성시대라는 그 컨셉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밤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끔찍한 살인사건 때문에 온 뉴스가 장식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전 남편을 심지어는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살해를 하고 토막을 내서 솥에 삶아다가 그걸 또 바다에다 유기한 그런 사건이죠. 자, 인생 강사 이지환. 자, 지금부터 이지환의 10분 맞짱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결론 이렇게 딱 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들의 범죄,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떠올려요. 우리 같은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아닐 거니까 그냥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이코다. 그리고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사이코까지는 아니어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병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의 상식으로는 전혀 그게 납득도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러나 인생 강사 이지환,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노하는 대한민국,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언제나 살인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살인자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살인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여러분도 예외 아닐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부터 우선 이렇게 빡!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번에 고유정 씨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현재 결혼한 남편이 아니고, 전 남편이 지금의 현재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전 남편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여기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살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우발적인 범죄는 없어요. 그런 범죄는 없다. 물론 자기 방어적인 어떤 행동 속에서 자기 방어, 자기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살인과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응당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보호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방금 이번에 같은 고유정 씨의 그런 케이스를 보면 단순하게 살인을 한 것이 아니죠. 석연치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유정인 한 여자는 키가 1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몸무게가 50kg예요. 근데 전 남편이란 사람은 180에 몸무게가 80kg였습니다.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남성과 여성의 체력적 차이 그리고 그 체격의 차이 가지고도 일단은 여자가 이 전 남편을 고유정이 전 남편을 손쉽게 제압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졸피뎀 성분이 발견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약물에 취하기 위해서 무력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살인을 저지른 거다. 이런 경찰 조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왜 우발적 범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오는 행동 같은 것들은 일단은 차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저건 또라이가 아니면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어떤 살인들을 보면요, 과연 그것이 우발적일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누군가와 특별한 원한이 없거나 특별히 누군가를 살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확률은 그렇게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그런 경우가 없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시작한 이유는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살인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영화에서 그리고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보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사실 흉악한 살인에 대한 내가 직접 하지는 않고 그리고 할 일은 없고 그리고 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죠. 그리고 나한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야 라고 다들 손사래를 치지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 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요즘 나오는 영화들에도 많고요. 옛날 영화에도 많고 사람 죽이고 사람 유기하고 토막 내고 어디다 버리고 그런 영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영화 너무 많아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영화 만들면은요 안 봐요. 그게 이제 좀 살인하는 영화 같은 거를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잔인한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실제로 그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특수효과나 이런 기법도 굉장히 좋아져서 사람이 죽은 그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막 그 정밀하게 묘사를 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죽이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영화를 한두 편만 이렇게 봐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인의 기술이 습득되어 버리는 거죠. 내가 직접 칼을 잡아보지 않았고 내가 직접 총을 쏴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유정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세상에 일어나는 살인들이 과연 그것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봐야 될까? 동기 자체가 우발적일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폭력적인 성향이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 그 칼로 사람을 토막내는 행위, 심지어 이번에는 솥에 삶기까지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엉겁결에 어떻게 우연찮게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다더라도 그 이후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자, 고유정이라는 사람은 절대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유정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강서구 강서구 그 PC방 사건이죠. 칼로 이렇게 그 얼굴을 막 난자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사람도 그 살인자도 그 다음에 안인득이라는 사람도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사실 초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어떤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면 연쇄살인범 이런 걸 자꾸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재범, 그다음에 전과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세상의 모든 살인자도 모든 전과자도 다 처음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처음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느냐, 그리고 처음에 그 범죄의 어떤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사이코다, 사이코패스다, 뭐 아니면은 얘가 뭐 원래 우울증을 앓았어, 뭐 폭력적 성향이 있었어, 뭐 그동안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쌓인 삶을 살았어라고 결과를 보고 유추를 하지만, 그냥 그 결과를 떼놓고 난 다음에 그냥 동기만으로도 제가 볼 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살인의 병기로 키워지고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살인의 기술들은 조금씩 습득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습득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마치 숙련된 기술자처럼 이렇게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사이코가 아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밑에 노트북으로 그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고유정이라는 사람도 가족들의 뭐 증언은 그래요. 이 보면 뭐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 뭐 친동생이 하는 얘기예요. 뭐 질병이나 정신질환이 없었다. 뭐 그리고 뭐 매형과 갈등도 없었다. 뭐 이런 그 가족들의 증언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살인자를 보면 주변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파트 인터넷 카페 이런 거 저런 거 생기면 나눠주고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평소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멀쩡해요. 평상시에 멀쩡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상한 범죄,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멀쩡한 사람이 살인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살인의 동기가 나타났을 때 살인자로 돌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10분 맞짱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살인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자체도 사실 알게 모르게 뭐 사람을 토막내, 그리고 어디다 버려, 뭐 산속에다 막 파묻어, 비닐에다 해, 뭐 어디 뭐 캐리어에다 싣고, 뭐 저부터도 살인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잘 알잖아요. 왜냐면 영화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싸가지고 뭐 차 트렁크에 넣어서 뭐 밤에 야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파서 뭐 묻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깡패 영화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뭐 드럼통에다가 집어넣고 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바다에 굴려버려,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뭐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려, 많이 나와요. 해보지 않았어도 이미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흉악한 사건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너무 많은 매체, 영화 뭐 이런 데서 그런 살인자들을 많이 보여주는 바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로 키워져 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요 사이코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이런 겁니다. 사이코라는 걸 판단할 때요, 사이코도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사이코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검사를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이야. 그럼 넌 사이코야. 근데 어떤 사람이 58점, 57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이코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이코는 아닌데 이 사람이 또 정상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분 맞짱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인자를 볼 때 이렇게 봅시다. 와, 저거 미친년이야, 저거 미친 새끼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다. 언제든지 나도, 내 주변 사람도, 내 가족도, 또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분열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 살고, 그리고 빈부 차이도 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 잘 안 돼. 취직하고 싶은 사람 취직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가정이 불화가 돼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결손 아동이 생기는 것도 경우도 많고. 자, 이렇게 사회가 다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터져 나오고,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세상. 사회가 그 욕구를 다 해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정신이 병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차츰차츰 조금씩 쌓여있던 우리의 살인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도 언제든지 어떤 동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어. 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여자도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저 여자도 저 조그만 여자가 남편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걸 보고
전혀는 미친년이야 라고만 하지 말자. 나도 언제든지 미친 놈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렇게 또 또라이들의 전성시대, 제발 또라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스스로도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환의 10분 맞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워.